안녕하세요. 화성시 넘버원 세명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B아파트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제도가 부활이 됩니다. 6월 3일은 대선 투표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단기임대 사업자 등록제도가 부활이 됩니다.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있었다가 2020년도에 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었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활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2, 3년 전에 PF 대출 문제라든지 공사비 인상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아서 분양도 안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 시행이 많이 멈췄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도 거둘 겸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릴 겸 겸사겸사 다시 이 제도가 부활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은 6년입니다. 그래서 6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등록의 핵심 요건, 혜택, 장단점, 실제 활용 방안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 핵심 요약입니다. 시행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대상 주택은 B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등 되겠죠. 임대 유형으로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건설형과 매입형. 건설형은 쉽게 얘기하면 직접 건축해서 임대를 놓는 부분, 그리고 매입형은 실제로 우리가 급매로 사든지 시세대로 사든지 경매로 사든지 매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조건이 있는데요. 수도권은 매입형은 4억 이하, 건설형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매입형은 2억 이하, 건설형은 6억 이하 이 조건을 맞춰야 등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6년간 임대를 하여 주택 민간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격 조건은 매매한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매입형은 매입하는 거니까 쉬운 부분이고 건설형 임대주택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같은 경우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남측 산업단지 개발을 대비해서 미리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개발하려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전세 사기 등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건설을 하고 나서 분양이나 매매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를 구입을 해놓고 또한 착공이 되어서 건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토지를 개발해서 먼저 선임대를 놓아서 6년 동안 시세 확보를 하는 시간을 보유하신 다음에 추후에 분양이나 매도를 하게 되면 초기에 분양이 안 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축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로 세금 절감도 가능하다는 것 아시죠? 지금 다가구 다세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카운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세율도 배제가 됩니다. 6년 이상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내가 1주택 아파트를 거주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하나를 급매로 사서 임대를 놓는다고 했을 때 임대주택이 등록이 되면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년 임대 등록을 통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중과세율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요. 그러면 확실히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 6년 동안 의무로 임대를 해야 된다. 이 6년이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매도를 한다거나 임대 등록한 주택이 해제가 된다면 모든 혜택을 받은 것을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 의무거든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꼭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임대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입 임대주택이나 건설 임대주택에 금액 제한이 있었는데요. 매입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기가 미리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무고요.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 강조를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등록을 하겠다고 할 때 먼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단기 임대 등록 제도는 단기 투자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비아파트 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6년 이상 보유하면서 소액 투자로 임대 수익을 꾸준하게 얻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제가 궁금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드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급매로 사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판매 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존 아파트 한 채 보유하고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10채를 모두 6년 단기 임대로 등록을 했습니다. 앞서는 한 채였는데 지금 10채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10채 모두 주택수에서 다 빠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판매 시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상황으로는 오피스텔 한 채를 먼저 사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하고 그 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거주를 하는 상황에서 내가 거주한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와 팔 때 양도세는 1주택자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한 채를 먼저 사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는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는 아닙니다. 오피스텔 한 채가 양도세나 취등록세나 종부세나 여러 가지 세금 혜택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잖아요. 주택을 보유한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당첨이 되었다가도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다량 등록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임대 등록 안 된 주택 한 채만 있어도 다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증보험 가입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그런데 다량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 충족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세대 기준 적용입니다. 세대원 누구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 세대 안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 요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을 보유한 그 부분에 대해서 1주택자와 동일하게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6월 4일부터 다시 부활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부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금도 거둘 겸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구나.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17년도에 생기고 2020년도에 없어졌잖아요. 그때 정말 많은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있었거든요. 임대사업자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이 분들이 다시 할까?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까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는 정책이니만큼 제 구독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